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자,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네, 네. 자, 보면 요즘에 부동산이나 이렇게 그 매물 나오는 걸 보면 실거래가가 딱 뜨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섭게 집주인들의 집값 호가가 확 올라가요. 맞아요. 그죠? 네, 네. 이게 진짜 사람의 욕심이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참 신기한 일인데 네. 이런 집주인들의 노력이 네. 집값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이 과한 욕심이 네. 오히려 집값을 하락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걸 아세요? 집주인의 욕심이 하락을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니, 집주인이 이렇게 힘들게 호가를 하나하나씩 올리면서 실거래가를 찍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럼 집값을 올리는 거지 어떻게 하락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해가 네. 안 되죠. 네네네. 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게 근본 원인이 됩니다. 집주인의 욕심. 네.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도. 네. 집주인이 욕심이 왜 하락을 만들까요? 이게 집주인의 이 과한 욕심이 어떤 현상으로 만들어지냐면 정체기를 만들어요. 정책이. 네. 네. 그러니까 정체기가 왜 생기느냐? 이 집주인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호가를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정체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집주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1, 2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억 단위로 올리긴 하니까. 억도 아니고 막 2억, 3억, 심지어는 뭐 5억. 실거래가 10억인데 막 3억, 15억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매수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갭이 확 뛰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네. 이게 5천, 1억 뛰면은 네. 쫓아가서 살만해요. 그쵸.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올라가는 상황이면 한 5천, 1억 정도 내가 충분히 인정하고 사겠어.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막 3억, 5억 이렇게 팍 뛰어 있어요. 그럼 갭이 확 뛰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돈도 없을 뿐더러 네. 돈이 있다 한들 이게 맞는 금액이야? 내가 사면은 정말 정당한 금액이야? 이런 의문이 들게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매수세들이 쫓아가다가 멈춰버려요. 집주인의 욕심 때문에 정체기는 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말씀 들으니까. 네네. 근데 이 정체기랑 하락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직까지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상승장이 이어지려면 계속 거래가 있으면서 네. 이 분위기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연결이. 네. 계속 거래가 있으면서 그게 꾸준히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야 매수자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라도 네. 이게 계속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계속 비싸다 생각 안 하고 사게 되거든요. 네. 근데 멈춰버려요. 멈추는 기간이 이제 상승장 초반에는 좀 몇 달, 뭐 한 서너 달 네. 이렇게 됐다가 한 번 뛰고 나면은 이게 이제 6개월, 7, 8개월 이렇게 되고 네. 그 다음에 1년이 넘어가게 돼요. 정체기의 기간이 점점 늘어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멈춰 있잖아요. 네. 멈춰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제 매도자들도 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급한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인 호가에 내놓으면 안 팔리거든요. 그럼 이제 호가를 낮추는 행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을 내서 호가를 올렸다가 그 정체 기간이 길어지면 급한 매도자들이 호가를 조금씩 그렇죠. 낮추기 시작한다. 근데 사람들은 이 호가를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자, 실거래가가 10억이에요. 네. 호가가 만약에 15억이다. 그러면 집주인이 생각하는 가격은 얼마일까요? 호가가 15억. 15억. 15억이죠. 15억 다 깨는 거 아닌가요? 15억입니다, 이게. 네. 근데 여기서 호가가 뚝 떨어져요. 14억. 네. 야, 1억 떨어졌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래도 잘 안 일어나는데 호가들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네. 이때 이제 중요한 변수가 터질 수 있는 겁니다. 변수. 네. 네. 제가 가장 강조하는 이 상황이 계속 유지만 되면 사실은 결국엔 또 올라가거든요. 네. 결국엔 또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매수자가 지거든요. 매도자들이 호가 낮추는 행위를 막 반복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냥 한 번 정도 내려가고 여기서 멈춰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지루한 정체기가 쭉 이어지다가 또 이제 뭐 어떤 이슈거리가 하나씩 막 뉴스에서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매수자가 지고 매수자가 매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데 네. 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1년 막 이렇게 2년 이렇게 길어지는 상황에서 변수가 생기는 게 뭐냐? 미분양이 생겨요. 미분양. 네. 네. 그럼 이 중간에 미분양이 생기게 되면 네.
이게 이 정체기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공급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매수자 입장에서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돼요. 예. 매수할 물건들이 옛날에는 이제 청약 물건은 사실 거의 매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죠.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미분양이 생기면 나중에 자격 요건이 안 돼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잘 선뜻 안 사지게 돼요. 왜? 미분양이 났으니까. 왜? 그동안에는 막 로또라고 해서 서로 살려고 난리인데 왜 갑자기 경쟁률이 확 줄었을까? 갑자기 덜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사실은 끌리는 건 얘가 더 끌리는 거죠. 일반 아파트보다 얘가 더 끌리죠. 사실은. 신축이니까. 예, 신축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안 사잖아요. 그러면 일반 매물은 절대 안 사죠. 그러니까 심리가 좀 위축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이제 서서히 완전 관망세로 됩니다. 안 사게 돼요. 안 사게 되면 이제 급한 사람이 매도자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 근데 이게 이제 미분양이 생기면 이때부터 미분양이 생기면 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현장에서도 미분양이 누적되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뒤집어야 이거를 매수세가 따라가가지고 이 미분양 난가를 없애줘야 이제 이 분위기가 다시 연결이 되는데 이 미분양이 누적이 된다. 그러면 연결이 되지 않고 이제 끊어지면서 그 다음은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 하락이 시그널이 미분양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미분양의 한 단계 앞선 상황이 이 긴 정체 구간. 그렇죠. 정체기가 있어야 네. 정체기가 있어야 미분양도 생기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미분양에 의해서 이 정체기가 하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만 있다가 미분양이 있는 게 아니라 지루한 정체 구간이 있다가 그렇죠. 그 미분양이 힘을 보태줘서 하락으로 이끈다는 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상승장에서 당연히 집주인은 그 기대 심리로 인해서 호가를 확 올리게 돼 있어요. 네. 그 전에는 그 전 상승 2018년이나 19년 초 같은 경우 보면은 한 5천 1억만 올려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호가 올린 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잠깐 정체기 겪다가 거래가 됐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상승장 때는 사람들이 5천 1억 올려도 거래가 되네. 그러면 한 1억 2억 올리면 되겠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팍 올리니까 또 이게 조금 지루한 장세가 되다가 또 팔려요. 야, 이게 대박인데. 그 다음 때는, 이거 뭐 3억, 4억, 이게 뭐 이제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게 저항이 없는 거죠. 옛날엔 1억만 올려도 막 이렇게 했다가 3억, 4억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자꾸 올리게 되면 이제 매수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올림폭이랑 지금의 올림폭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진짜 1, 2천이었는데 그쵸. 지금은 억 단위로 올리니까 네. 이 새로 살려는 매수세가 확실히 좀 주춤하긴 해요. 매수자가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지루하게 진짜 이제 버티기가 되는 거예요. 굳이 매수자가 이렇게 비싼 거를 살 필요가, 그러니까 이걸 사서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 3억이나 높게, 3억, 4억 막 높게 사는데 또 올라가?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이거 하락을 이끄는 게 매도자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그렇죠. 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위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력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그냥 모여가지고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자의 마음은 이해가 되네요. 1, 2천 했는데도 됐으니까 5천 했는데도 됐고 점점 이제 베팅이 커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신기하네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집값을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하락한다. 이게 반대 상황.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상승하게 돼 있어요. 참 마음대로 안 돼요, 참. 네. 그러니까 중간쯤에는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시장에 영향을 줘서 올라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상승장 막판에서는 올리려고 과도하게 노력하는 행위들 때문에 이제 멈추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락한다. 참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네. 처음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 집주인의 욕심이 사람들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말씀을 들으니까 네, 과도한 욕심이 오히려 하락을 만든다. 이해가 되네요. 네. 저처럼 이해가 되셨다면 오늘 영상이 이해가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제 네. 좀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해가 안 되셔도 눌러주셔도 되고요. 네. 오른쪽 하단에.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